현재 월세 20만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3억 전세로 이사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전세금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억 전세의 경우 재산소득 환산액만 월 83만원이 넘어서 주거급여 탈락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 집을 마련하면 현금 지원 대신 최대 1,601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주거 형태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세금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구체적인 계산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될 점부터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가 바뀌어도 조건만 맞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받고 계시는 건 임차급여라고 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만약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수선유지급여로 바뀌는데 이건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집수리 지원입니다. 낡은 벽지나 장판 교체, 화장실 개량, 지붕 수리 등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10% 가산하여 지원하고 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마다, 대보수는 7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재산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하거든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거죠.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2025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인 76만 5,444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48%인 114만 8,166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완전히 탈락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가 3억 원 전세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전세보증금은 김소담 씨가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지만 재산 계산에서는 김소담 씨의 재산으로 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사 %로 나누어 월차임으로 환산해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3억 원 전세라면 3억 곱하기 0.04를 12로 나눈 값이 월 100만원이 실제 임차료가 되는 거죠. 동시에 3억 원이 일반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계산은 이렇습니다. 부채를 뺀 총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그 초과분의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의 기본 재산액은 9,900만원이고 소득 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3억 원 전세 김소담 씨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3억에서 기본 재산액 9,900만원을 뺀 2억 100만원에 4.17%를 곱하면 월 약 83만 8천원이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만약 김소담 씨의 실제 소득이 소득 공제를 제외 후 월 3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30만원 더하기 83만 8천원으로 113만 8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114만 8,166원보다는 약간 낮지만 거의 한계선에 있어서 소득이 조금만 더 있어도 탈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금이 높을수록 재산 평가액이 커져서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내 집 마련의 경우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의 경우 1억 7,200만원까지는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집을 샀다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 7,200만원을 초과하는 2,800만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고 남은 1억 7,200만원에서 기본 재산액 9,900만원을 뺀 7,300만원의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 2,800만원에는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집수리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대보수를 받으면 지붕 수리,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 대규모 공사가 가능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지역에 따라 주거용 재산 한도액과 기본 재산액도 다릅니다. 서울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7,200만 원, 기본 재산액이 9,900만 원이지만 경기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5,100만 원, 기본 재산액이 4,200만 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소득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는 월 35만 2천 원, 2인 가구는 39만 5천 원, 3인 가구는 4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만 5,444원이니 이것보다 소득 인정액이 높으면 초과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를 지켜본 경험으로는 주거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소득 인정액 계산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로 이사하실 때는 전세 보증금이 포함된 상태에서 여전히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재산소득 환산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세 대신 2억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으로 계약하면 재산소득 환산액이 줄어들어 주거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셔야 하고 특히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거나 내 집을 샀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가구 원수, 지역, 소득 상황, 기존 재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주거급여는 일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가 바뀌어도 조건만 맞으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이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소득 환산액 때문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기본 재산액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담당 공무원과 미리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